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으로 맞붙게 됩니다. LH 사태 등 부동산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만 TV 토론으로 오늘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벌써 제 가슴도 좀 두근거립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10시 반부터 첫 토론회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소위 이제 부동산 공방들은 굉장히 장외에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심판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서울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특히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변화된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을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코로나 사령관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쟁점도 서로 치열하게 맞붙지만 앞으로 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아마 토론이 잘 배분되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의 후보들이 쟁점화시킬까요? 일단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마 박영선 후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성 있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 같은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약간 결이 다른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갖는 권한과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박영선 후보도 뭐 공약에 대한 검증 차원의 질문을 하겠지만 특히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전과 후에 이런 큰 선거에서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토론회로 인해서 좀 바뀌는 경향이 있나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선거에서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결과적으로 당선자가 바뀌는 그런 경우를 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왕왕 있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추격을 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집권당으로서 심판, 회초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맡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정말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잘 어필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뽑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종합적인 서울 시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그런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그 부동산 내곡동 의혹을 공격을 하면서도 본인이 유리한, 잘 준비된 그런 어떤 미래 공약 쪽으로 토론의 방향을 틀고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고 내일은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연달아 이틀 연속 있는데, 그럼 오세훈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이 될까요? 일단 정권 심판에 포커스를 두겠죠. 예를 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이 서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서울시장도 연이어 3번 민주당 측이 재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구청장분들도 사실상 거의 다 한 구청을 빼놓고는 민주당이 또 재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의회도 뿐만 아니고 그 광역의회,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잘못했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4번 큰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 측이 이겼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서울시장 선거인데 왜 정권 심판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다 민주당 측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 또는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견제론을 업고 이것을 국내심이 어떻게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타 이제 자세한 부분은 그 박영선 후보가 내건 여러 공약을 여쭙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늦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재건축 등 민간 부분에 좀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2020년도에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국회의원 후보가 종부세 관련해서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는 것이 맞겠다. 이게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 이후엔 지지부진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해명부터 민주당 측의 입장을 해명부터 하고 그래야지만 박영선 후보께서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고 진정성 있고 본인의 소신에 따른 정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좀 공격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두 후보의 행보를 좀 보면 지난 주말에는 두 후보 모두 강남 일대를 방문해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유세 동선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서남권에서 오후부는 시작을 했고 박영선 후보는 달리 시작을 하셨는데 강남권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아마 집중적으로 강남권에 와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이 다른 거죠.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신뢰를 회복하려면 2020년도 총선에서 있었던 그러한 종부세 관련된 그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해명과 내지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시민이 그 공약에 대해서 아마 신뢰를 주실 것이고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고는 있지만 예전에 한명숙 후보와의 경쟁에서 많이 앞서다가 사실은 0.06%, 0.6% 차이로 0.6%. 이겼죠. 예, 예. 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던 데가 이제 강남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세 현장을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강남이 민주당에게는 험지, 국민의힘에게는 보통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상황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그 지역에 필요한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한 주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두 번 연거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재개발 재건축을 민주당의 중앙정부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이것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규정을 짓고 공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였다라든가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역대 공급량을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량을 보면 물론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주택 가격이 요동이 치기 시작하니까 수도권의 아파트 인허가량을 막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급된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대입니다. 그리고 택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제도만 도입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강남이 저희들에게는 험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서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진정이 되기 시작했을 때의 어떤 서울의 삶, 강남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박영선 후보 나름대로의 이제 공략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가서 뭐 설명을 하고 오늘 토론에서도 설명을 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KBS에서 이틀 연속으로 내곡동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거기 오세훈 그 부인 측 그 땅에 있는 경작자에 대한 인터뷰였잖아요. 보셨겠지만. 근데 측량을 하러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오세훈 후보의 장인과 한 명은 오세훈 후보였다는 게 경작자 두 명의 동일한
그 증언이고 또 거기 현장에 있던 측량 팀장도 오세훈 후보가 맞고 인사도 했다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예, 후보 측은 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경작자, 그러니까 불법 경작자 두 분이 다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주장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분은 분명하고요. 아, 두 분 다 봤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예, 그러면 두 분하고 측량하러 온 지적공사의 직원 세 분 중에 팀장급인 한 분만 이제 봤다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기억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팀장이 기억하시는 것은 워낙 저명 인사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예. 그럼 두 분이 왜 기억 못했는지도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은 계속 일관되게 본인이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남이 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남이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 그 처남은 그 시간대에 모 대학교 MBA 과정 수료식에 참석을 했다 또 이렇게 뭐 일부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처남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시간대 간 것이 아니고 그 MBA 과정 수료식은 좀 저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갔기 때문에 본인이 측량 현장에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이 돼서 아, 처남은 거기 측량 현장에 갔다고 말을 했습니까? 측량 현장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KBS 보도가 사실은 이제 반론 보도 차원에서 미리 그 취재원한테 확인한 거 이외에 예. 취재 대상한테도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 법적 조치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측량 성과도라는 게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에 거기에 이제 그 토지 소유주와 입회인들이 사인이 들어가는데 그 성과도에 대해서 오늘 그 지적공사에 발급 요청을 해서 그것이 나오면 아마 공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게 불법 경작자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법 경작자가 아니고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와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경작을 하던 분입니다. 예. 그분이 오늘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와의 자세한 대화의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경작을 하는데 그날 측량을 하는데 본인이 측량할 때 말뚝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 말뚝까지 본인이 직접 다 박았고 그리고 소위 안골 식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차를 같이 타고 가서 그 생태탕을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까지도 자세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당분간 공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측량 성과도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거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세 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입회인으로 한 명이 사인을 했다면 한 명이 또 남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이 오세훈 후보는 갔는데 입회인으로 사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경작을 했던 그 분이 그리고 측량의 말뚝을 직접 박았던 분이 오늘 자세하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측량 성과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 증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하면은 사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 좀 측량 성과도에 기재된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것을 아마 일단락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또 하나 KBS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그 해당 그 지적공사 직원의 녹취록을 이렇게 기사화할 게 아니고 아예 녹취록 전체를 음성을 틀어주든가 해가지고 그 뉘앙스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도할 때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오세훈 후보가 좀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거짓말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서울시장이 되려는 분의 그 중요한 도덕성 검증도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관여하지 않았다,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서초구에 의해 그 회의록으로 2007년 2월에 서초구청을 초도 순시했을 때 현장을 갔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작을 했던 분의 증언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왔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오세훈 후보께서 처음부터 좀 열린 자세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자세를 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라고 너무 이렇게 확실히 해놓으니까 본인의 입지가 지금 좁아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거기에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TV 토론이 처음 있는데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를 보면 친형이 이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TV 토론에서 한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캠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오늘 오세훈 후보께서 어느 정도의 선을 좀 폭을 넓혀놓고 토론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그 해당 처가가 있는 땅이 지구 지정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관여했느냐 이것이 이제 애당초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예. 그건 사실 결이 다른 문제죠. 측량 문제는. 하지만 본인이 또 안 갔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2007년도에 서초구 관련 순시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거 다른데 부위원장님하고 그때는 우면산 그 해당 이 토지 내곡동을 순시한 것이 아니고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의하면 양재동의 연인의 거리, 그다음에 뭐 우면산의 무슨 다리 이런 데 가서 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 해명과 기존 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달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직접 KBS를 고소한 건가요? 선대위 측에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중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명의로 고소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 그거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다. 그 부분은 계속 그게 맞다는 그러니까 표현인 있는지 거죠? 몰랐다는 부분이 예. 땅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뭐 예를 처갓집이 70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내곡동 일원에 그러니까 집원이라는 것은 신고할 때 나오기 때문에 사실 2000년도, 2006년도에 재산 신고할 때는 집원은 알았겠죠. 예. 내곡동 이렇게.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그런데 그 해당 땅이 보금자리 주택의 지구 지정 그 지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위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후보가 얘기한 것이 그 해당 지역에 그 토지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내곡동 땅이 처갓집의 소유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이 2000년, 2006년 신고할 때 비춰보면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기는 어렵죠. 사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또 하나 이제 분명히 해명하셔야 될 게 자꾸 이제 그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무리하게 선을 자꾸 오세훈 후보 측에 긋은 것인데 저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환경부와 주민의 반대로 기각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것을 다시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 건의를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선을 확실히 긋은 게 뭐냐면 그것은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 그런데 아니 74만 제곱미터 인구 5천 명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국장이 어떻게 전결을 합니까? 그리고 전결은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보면 지구 지정을 해놓고 근데 그 경계선에 어떻게 뭐 측량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런 측량의 오류를 바로잡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장이 전결하게 돼 있는데 그마저도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 이제 측량할 때 갔었냐 안 갔었냐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말과 거짓말. 뭐 거짓말이라고 해서 서운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더 정확하게 하시되 오늘 TV 토론에서 만약에 잘못 해명하시면 이게 두고 큰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용어 선택이 사실 이 도시계획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 선택에 어려움은 좀 있어요. 이게 지구 지정 제한, 뭐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04년도 경에 해당 이 개발 계획은 수립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 그 개발 추진단이라는 게 발족을 했고요. 예. 그것이 별도로 국토부에서 분리가 됐어요. 별도로 발족을 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 3월 경에 이미 지구 지정 제한된 건 맞습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그다음에 그 해당 이제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관계 기관 회의도 하고 영향 평가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다가 2007년도 한 3, 4월 경에 지구 지정이 다시 한 번 되는데 그것은 보완 지구 지정입니다. 그 새로운 지구 지정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 임대주택 관련된 지구 지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외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진행이 더뎠던 겁니다. 원래 더디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이 철회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더디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된 부분도 2009년도 5월 달에나 돼서나 광역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에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이 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이것을
오케이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임대주택이든 보금자리주택이든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 모든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네. 여기에 처가주택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핵심 지역인데 이 지구 지정을 반대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건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할 텐데. 예, 근데 지금 좋은 지적을 부위원장님 하셨는데요. 예. 이런 거죠.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왜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을 기각했는가?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국민임대주택지구라는 것인데 기각한 땅. 기각의 이유는 뭐냐면 환경부가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보존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한 것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기각이 됐는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는 똑같은 지역이 지구 지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상식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 때 이명박 대통령의 국토부, 건교부죠. 건교부에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침 처가 땅이 있는데 지금 항공 사진을 보면 절묘하게도 처가 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구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지금 다른 그 주변은 전부 다 아직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셀프 지정, 셀프 보상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선거 때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공방을 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또 해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구지정 추진하다가 그것이 환경부 반대로 일부 추진이 중단된 거죠. 보류된 거죠. 이것을 뭐 철회한 건 아닙니다. 환경부의 그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그 지구지정 대상 범위에 만약 처가의 땅이 없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지구지정 범위에 처가 땅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해당 토지 그 경계선상에 이 오 후보의 처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면 그때도 있었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 정부가 다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일부 경계선상이 변했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미 포함됐던 것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정이 됐다. 지구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처가 땅에 포함되도록 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딱 지정을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의 합리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이 지역을 이것을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최초의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은 이명박 시장님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그것을 기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 시장께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오세훈 시장께서 2006년 7월 1일 날 시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의 권고부에 이 지정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기 지정했고 지정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그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요. 그 2006년도 3월 28일인지 18일인지 지구지정 제안을 서울시가 할 때 SH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할 때는 이명박 시장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오세훈 시장은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에요. 오세훈 전 후보가 출마 선언한 것이 4월 달이었고 시장된 것이 2006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안권자가 서울시이지만 사실은 승인권자, 확정권자는 국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로 넘어간 뒤에 2007년도 초순경에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다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지만 그 뒤에 이제 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지정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영향력을 했다라는 정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명박 시장 때라고 해서 그 승인권자인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명박 시장이 승인했다고 짧게 하나만 바로 잡으면 노무현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의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이제 그 문서를 갖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잡으면
의결을 그 사업 자체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요 국책 사업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기각을 한 것이지 노무현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사업 자체를 의결한 것이 아니다. 국책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할 것을 의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국책 사업으로 물론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자문기관이에요. 그런데 실무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사실은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워요. 이걸 기반으로 사실상 국책 사업으로 승인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예. 저도 다 물어봤어요. 관련자분들한테.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나 이것은 뒤집기는 어렵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죠. 이것을 보완할지 여부는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였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예. 2008년도 2월 달에 바뀌면서 추진이 좀 빨라진 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철회한 건 아니죠. 이 노무현 정부가 이 한 개 부서가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해서 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던 것인데 예. 일부 이제 그것이 딜레이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면 지금 자꾸 그 과정이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책 사업의 결정은 그런 어떤 자문기관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되 정확한 회의 단계에서 그것을 기각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그 사업의 필요성은 애초부터 중앙정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명박 시장 때,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것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검토한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기각했고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이명박 대통령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왜 노무현 정부는 기각한 것을 이명박 정부는 그걸 수용했을까라고 하는 의심,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또 뭐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해하겠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예.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도 그때 150만 원가요, 300만 원가요? 하여튼 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으셨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보금자리 주택이 된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국민 임대주택이 된 것이에요. 예. 예. 또 수도권에 32만 원을 하겠다고 아마 비슷한 공약을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정부가 큰 틀을 어떤 짜고 그 과정에 그럼 지구지정 제한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서울시가 임의로 어떤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 보면 국토부에 각 그린벨트를 어디를 해제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의 자유제라는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와의 어떤 의사가 연락하에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지구지정 제한, 지구 지정되고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부에서 갑자기 뭔가 변해서 그때 왜 갑자기 추진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 토론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서로의 주장을 시청자분들께 잘 또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리라 믿고 예. 오늘 또 토론을 두 후보 간에 직접 토론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 그 뭐 많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인공인 두 후보의 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치열하면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사회자께서 하도 시간을 많이 저희들한테 주셔서 시간이 예. 충분한가 그랬더니 예. 당황했습니다. 마칠까 봐. 맞습니다. 지금까지가 딱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토론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